여러분 재미도 있고, 여러분 시험에서 점수도 이제 잘 받을 수 있고, 하야라는 말이 정말 전 국민의 입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실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한국사에서도 배우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공부한다고 인강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역사상 대통령이 하야한 사례가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스스로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셨다고 보긴 어렵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맞아요. 뭐 지금 뭐 4.19 나오고 3.15 나오고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나요? 자,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정부 자체가 1948년 8월 15일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제헌절에 왜 헌법 이제 제정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죠. 그게 언제 제헌절이 뭐예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그게 1948년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을 딱 정하고 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정부가 출연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정한 헌법은 뭐냐면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핵심이죠. 근데 이 대통령을 그때는 어떻게 뽑았냐? 국회 간선제. 간선제가 뭐냐면요,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이제 선거 당선이 됐죠? 모든 국민이 한 표를 행사했죠. 간선제.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접적으로 직접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뽑은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제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간접적으로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선제예요. 자, 요렇게 이제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948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된 다음에 195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뭡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1950년대 이 총선이 돼서 비로소 이제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가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임시정부 이 위원분들께서 출마를 못 하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뽑혔죠. 대거 이제 국회에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한번 이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 그 생각도 내가 계속 이제 해먹어야겠다. 대통령을 계속 해야겠다. 이 생각이 벌써 있었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미국 이제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주변에서는 왕이 되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지만 조지 워싱턴 이분은 이제 딱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임기 끝나고 내려왔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난 계속 이제 대통령 해야겠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간선제인데 내가 또 대통령으로 이제 선거 이제 내가 뽑히려면은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를 딱 봤더니 독립운동 출신들이나 아니면 임시정부 출신들이 지금 대거 국회의원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임시정부 출신 이런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안 좋아하거든요. 1952년에 이제 다시 이제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간선제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거를 하면 분명히 내가 안 될 게 확실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헌법을 바꿔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지금 창조적이고 아주 대범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가기로 한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끔 만들려고. 왜 이걸 했냐면 당연히 국회에서는 나를 뽑아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나를 뽑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지금 1952년에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 중이었죠. 여러분들 한국 전쟁이 1950년도부터 1953년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전쟁 중이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지금 전쟁 중인데 뭘 바꾸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지금 단전 전쟁인데 뭐 대통령 바뀌거나 하는 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헌법을 바뀌는 게 여러분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의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 쪽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회에서 그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직선제로 바꾸는 그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찬성이 고작 14표 나왔어요. 반대가 143표예요.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는 항상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어떻게 하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깡패. 깡패를 동원해요. 깡패를 동원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다. 거기에다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차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차가 막 있을 때도 아니고 그 당시 막 전쟁 중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는 그 버스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타는 그 버스를 그냥 연행해가지고 감금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 10명의 국회의원은 공산당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구속시켜버려요. 지금 이정재 나오고 막 이러네요. 그 당시 깡패 그 조직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골단입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해서 다시 선거를 했는데 찬성이 163표가 나왔어요. 간선제였는데 직선제로 바뀐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뽑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국민들은 야, 지금 전쟁 난리 중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다른 사람 뽑겠어요?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2선을 성공합니다. 대통령 두 번째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또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욕심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1952년 전쟁 중에 지금 선거를 했잖아요. 이게 헌법까지 개정해가지고 지금 직선제로 해가지고 지금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4년 뒤에 1956년에 또 이제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 했죠? 2번 한단 말이에요. 그 부시 대통령도 3번은 안 돼요. 대통령 중임제가 지금 제한돼 있어요. 자, 중임제 요걸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어떠냐면요. 단임제예요. 단임제. 5년 단임제라고요. 대통령 임기가 5년 그리고 그게 단임제. 단수할 때 그 단. 한 번밖에 못 한다고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다시 대통령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독재가 워낙 이제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한 번밖에 못 한다. 이게 2번 하고 3번 하고 여러 번 하면은 과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있었을 때. 사실 그 단임제가 이제 뭐 단점도 있죠. 왜냐면 길게 보지 못해요. 지금 한 번 하고 땡이니까 그냥 요 짧은 기간 안에 그냥 요 임기에만 뭔가 인기 얻을 만한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뒤에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정책 자체도 어떤가요? 그 임기 때만 좀 바짝하고 그냥 다음 정권 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장단점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는 단임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그때는 대통령은 지금 2번 이상 못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은 또 이거 규칙을 바꿔야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이 사실 이렇게 바꾸기가 쉬운 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또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하는 건 뭐냐면 중임제로 우리 가자. 중임과 연임을 여러분들 또 차이를 알아야 되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가 있어요. 단임제는 한 번 하고 땡이에요. 연임제는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임제는 당연히 연달아서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내가 대통령이 쉬었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게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꿀 때 깡패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통과가 되려면요.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어서려면요. 요게 약간 숫자가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135.333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36명이 되면,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중임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틱한 일인데 135.33명. 그러니까 136명 이상 되면 되는데 표가 어떻게 나왔냐? 135명에서 딱 끊긴 거예요. 한 명만 투표를 더 했으면은 중임제로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그 정권 쪽이 이제 자유당이고 그 반대가 이제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 막 만세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바로 그 4.4.5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4.4.5입. 자, 여기서 4.4.5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4.4.5입 여러분 일본 말인데요. 4는 이게 그 뒤에 4.4, 넉사, 버릴사. 숫자 4는 버리는 거고
5는 입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올림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데 요거 지금 반올림 해야 된다. 반올림은 어떻게 되냐요? 0.333 이건 없어지죠. 그러면 135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올림 해야 된다. 4사오입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35만 되면 된다. 라고 우긴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우겼냐?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을 불러다가 야, 그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거는 4사오입 이제 반올림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일제 식민지배 이제 나와가지고 지식인이 거의 없었죠. 국회에서도 막 지식인이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국회에서 한자를 모르는, 그 당시 이제 거의 다 한자로 하는데 한자를 모르는 지금 국회의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글을 못 읽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135명이면 딱 136명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통과된 거다. 이렇게 우긴 거예요. 요게 바로 그 4.4.5입 개헌이라고. 그 당시엔 반올림이란 말보다 일본 그 용어가 익숙했으니까 그냥 4.4.5입이 반올림입니다. 통과가 돼서 그때는 이제 대통령 주임제가 제한이 걸려있던 게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선거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당선이 됐죠. 자, 1948년도, 그 1904년 뒤에 52년도, 그 다음에 1956년도에 또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다 헌법을 개정한 거야.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헌법을 개정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네 번째 또 나간 거예요. 이제 중임제 제한이 풀렸잖아요. 근데 이미 이 당시에 벌써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연세가 너무 지금 많으셔가지고 1960년 3월 15일이 선거하는 날이에요. 큐! 신나죠? 있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오죽하다! 오자가 아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뭘 또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거 과자.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